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엉망이죠. 그런데 한일 관계, 지금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게는 위기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일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면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나간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일 관계를 못 풀면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왕 즉위식에 갔었죠. 도쿄를 방문했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날 오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21분간 만나가지고 한일 간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날 두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이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양국 간에 그 간극이란 것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 쉽게 봉합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해법 문제인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이 징용 피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 여기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 이런 발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요. 추가 배상 요구는 이걸 부정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그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 총리의 입장은 한국의 변화가 없는 한 절대 선물을 줄 수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결국 지금의 한일 관계 악화를 부추긴 장본인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한일 관계 복원이 쉽지 않다는 걸 말해줍니다. 아베 총리 한 측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방문 직전에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한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쪽에 선물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당장 한일 관계의 화해선언 그리고 복원 쪽으로 방향을 튼다 할지라도 만약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다시 법원의 판결을 방치하면서 위자료 지급 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관계가 또 악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죠. 더더욱 만약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로 강제징용 위자료를 이렇게 이제 강제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대한 가압류에 나선다 그러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는 다 완전히 빼놓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그래야지 또다시 한일 관계가 파국을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일에서 드러났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그런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그거고,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신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강조드립니다만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체결된 한일 기본관계조약,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후 처리 등에 있어서 배상 청구권 문제의 처리를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괄 처리 협정으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구권 관계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총액 5억 달러의 경제 협력과 청구권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협정으로 타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협정이 체결된 지 50년 이상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권의식이 신장됐다 그러면서 이 협정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국교 정상화의 뿌리도 무너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삼권 분립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만은 이건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코미디 같은 대응입니다. 외교의 기본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외교의 그런 걸 알지만 무조건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제법상 각 나라는 내부적인 이유로 국제법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사법부가 국제법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는 몰라도 국제 간 협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한 국가가 갖는 국제적인 의무가 변경된다든지 면제된다 그러면 국제법과 국제질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사항을 사법부가 넘어설 가능성이 생기면 당연히 행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느 나라든 외교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강제징용 문제가 사법부에서 제기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교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조율을 했죠. 이건 국가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는 그걸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걸 적폐라 그랬죠. 사법방해라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법 처리를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짓이고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그런 일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폭거죠. 이건 나라도 아니고요.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한일 간의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협정으로 이전 정부들이 이미 해결되었다고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혁명정부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법부를 내세워가지고 외교 권한을 갖는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권 분립에도 역행하고 있고요.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지난 7월 2일 날 위안부 강제징용 불지른 문 대통령 한일 관계 악화 책임지라 이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대형 사고를 친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적폐로 딱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감옥까지 보냈는데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번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대통령이 친서까지 전하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한 발짝 또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9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이때 미국 정부가 또다시 한일 관계의 원만한 해결과 지소미아의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한일 관계가 아시아 영내 안정을 해친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월 27일 완료되는 지소미아의 복원을 한미 관계의 시험대로 보겠다는 경고의 말까지 했던 이 터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다 보니까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가 목에 딱 걸린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한일 관계의 악화를 덮었던 것을 적폐의 대상으로 보면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는다 그러면 그동안 뱉어왔던 말들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되는 거고요. 자신들 또한 그들의 입으로 말했던 적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해결하자니 스스로 적폐를 행하는 셈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자니 한일 관계를 풀 방법도 없고요. 또 미국의 강력한 경고를 넘길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어찌됐건 한일 관계를 풀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요. 여기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짓들이죠. 이렇게 지금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고 지금 총리가 일본까지 가 있는 이 순간에 민주당과 김정숙 여사가 오히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민주당은 23일 날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 한일 무역 갈등 100일 일본의 판정패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주요 경제 지표들은 수출 규제가 일본 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썼습니다. 일본의 대한 수출 실적이 한국의 대일 수출 실적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민주연구원은 지난 8월 달에도 그랬죠. 한일 갈등에 단호히 대응해야지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 이런 취지의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배포해가지고 논란도 됐었기 때문에 뭐 이런 보고서를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이 시점에 저런 짓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은 나간 거죠. 또 하나 이 와중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일 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담당했던 중앙부처 실무자급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오찬을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대통령 부인한테 저런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숙 여사 이런 일탈은 보기에도 역겹고요.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탈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6월 달에도 대기업 CE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급 인사들하고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과 별개로 활동을 해가지고 야당들로부터 영부인이 대통령 역할까지 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하기야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정례 보고를 받으면서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우리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무난하게 대처해왔다라고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부인이나 국익은 도외시하고요. 부창부수의 반일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니 무슨 외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속셈을 빤히 들여다보는 일본이 아무리 친서를 가져왔다 해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언제 뒤통수 칠 줄 모르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어찌 긍정적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하고 아무리 외교적 협약을 한다 할지라도 다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하고 약속을 하고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를 못 풀면요, 한미동맹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만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가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른 나라들하고는 달리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최천병 유치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 정부가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분쟁 심화를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는다는 의미죠. 이미 미국은 양국이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서 입장차를 해결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죠. 특별히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고 군사적 역량 강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한미동맹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한중 관계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노릴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몰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젠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렇게 몰려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대상이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 정부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익은 곧 한국의 국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미동맹이 바로 한국의 번영을 가져왔고요.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경제 공동체로 공동 번영을 해왔던 것도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한미일 협력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은 한국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보세요. 한미동맹이 흔들리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나라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건 아닙니까? 한미동맹 없는 한국은 구한말 시대 위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철없는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절을 담을 넘고요. 그게 무슨 짓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답게 한미동맹을 흔들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본색을 미국이나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만 처박는다고 몸통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없죠. 우리 Y타임스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한일 관계 악화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Y타임스를 참고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반일 선동이 그야말로 매국적이고 대국민 사기극인 이유, 또 천박한 반일 종족주의 선동, 이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얼마나 위기를 가져올 것인지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Y타임스 논평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풀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일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한미동맹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Y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